안녕하세요. 유형식TV의 유형식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문화, 예술, 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차원에서 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관련 그리고 그 일자리를 주기 위한 좋은 일자리고 그렇게 가기 위한 대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얘기를 패션 얘기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매년 80만 들어오고 있고 관련자들 지금 수십만 명인데 30년 전에 우리가 국가에서 20조잖아. 지금 6배로 좀 30배로 늘었는데 그래서 예술기관도 엄청 늘었는데 문제는 이거 예술가는 그때 그대로 얘네 집안 잘 살잖아. 얘네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우리 정책이 30년 전에 머물렀고 250억의 무료급자가 있다는 것들을 건물 다 쳐놨어. 그래도 거기에서 덕업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을 덕업으로 두려워고 그 극장을 예술가들을 위한 보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양하고 있는 거가 30년입니다.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200만 원 받아서 그거를 5명에서 10명 정도 출연을 하면 또 출연료는 또 거기서 10명이니까 10분의 1. 그러고 나면 공연을 하려면 대관을 해야 되죠. 콘서트 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건지 예술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우상호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우상호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과 이제 하소연이죠. 하소연을 들은 자료 화면입니다. 문화예술인뿐만 아니고 지금 그 관광 그리고 체육인들도 요즘 막 그 동네마다 이제 체육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문화예술인들, 순수예술이라든지 순수예술 창작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예술, 뭐 기타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피아노, 뭐 현악기, 뭐 그 바이올린, 비올라, 뭐 그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런 것들 현악기들을 그 동네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2년 동안이나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 지금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이 바로 메타버스, 문화예술, 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제가 작년 4월부터 메타버스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고, 뒤에 보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월 10일이죠.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는 메타버스 정부라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방송 제목 메타버스 문화예술 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법, 이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집권 여당과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하자마자 이거는 준비를 할 거고, 이 메타버스 문화예술 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 밑에 또 이제 대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체육 진흥공단을 설립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죠. 조직이 생기려면 정부 조직이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 산하에 본부라든지 아니면 국실로 이제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 문화예술체육진흥공단은 광주,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문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년 4월부터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공공 부분은 광주광역시, 그리고 기업 법인 부분은 그 부산, 그리고 이제 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대전, 이렇게 이제 삼각 틀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서
메타버스 콘텐츠, 문화예술체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이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을 탈피해서 새로운 삼각주 콘텐츠 광산을 만들 겁니다. 광산, 금맥이죠. 네?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만들 거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주광역시에 대한 메타버스 문화예술체육진흥공단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또 이제 둘째,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17개 그 교육청 교육감들이 뽑힙니다. 그 교육청에서 초중고에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메타버스 문화예술체육 그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규 교육화 시킬 건지 아니면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할 건지 그거는 아직 개념 연구가 아직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그 시행을 해야 되고, 셋째는 또 이제 일반인들, 저같이 이제 일반인들, 남녀노소, 어르신들, 지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법률, 그 기본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법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메타버스 정부 내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은 부산시로 본사를 옮길 거고, KT, 그 메타버스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KT는 광주광역시로 본사를 옮길 거고, LG U+는 그 대전으로 본사를 옮기도록 제가 이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동통신 3사를 주축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그 각 SK텔레콤이면 SK텔레콤, 그 미국의 버라이즌, 뭐 영국의 그 보다폰인가요? 이동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는 뭐 AT&T, 그다음에 오렌지, 뭐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이동통신사들과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제가 그 구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러한 그 솔루션, 소프트 솔루션, 소프트 강국을 위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들어서기 위한 그러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이동통신사를 주축으로 앞으로 내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전제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말씀드렸듯이 기본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민의 세금,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예술체육인들이 바라는 그런 풍성한 지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정책 자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이제 초, 중, 고 기본은 학교에서 이제 음악이라든지 미술 그런 창작 그런 콘텐츠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그걸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원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보셨죠? 거기서 원하는 콘텐츠 공급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수요를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지금 한 10년, 15년 동안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그 콘텐츠 창작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걸 콘텐츠 사업,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 세금 예산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그 미디어 이제 뭐 음악 관련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투자자들 주식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그 자료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이제 일반인들 어르신들을 설득을 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그 국민 세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경명가지가 있죠. 우리는 이재명 정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거 그리고 초중고 우리 지금 미래 세대 고등학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서 노블록스라든지 그러면 이제 여러 그 메타버스 그 플랫폼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10대, 20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중고들이 바로 10년 뒤면은 20대, 3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10년, 20년 동안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그 메타버스 문화, 예술, 체육 거기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기본법을 만든 거고 그러면 초중고 수천 개, 수만 개 이제 초중고 대학교 거기에 지금의 기성 문화예술 체육인들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SK텔레콤에서도 만들 거고 KT에서도 만들 거고 LG U+에서도 만들 겁니다. 새로. 이거는 정책 자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만들 거고 그 기반 위에서 이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일반인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기성 문화예술 체육인들이 매칭이 되는 거죠. 거기서 만나는 거죠.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에서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초중고 학생들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들을 각각 3개 그렇죠? 3개 일단은 이제 SK텔레콤, KT, U+, LG U+에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초중고에서 실기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그 메타버스 가상공간 플랫폼 학교에서 배우는 그것은 이제 기성문화예술 체육인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학교 정규 수업이 아니고서 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만나냐 제가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이다. 4, 5, 6학년이면 제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제가 이제 전래동화 있지 않습니까? 뭐 햇님, 별님이라든지 호랑이와 뭐 할머니의 꽃감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상에서 한 1분, 30초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미술이라든지 작가들이 이제 그거를 감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제가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매일. 그거를 메타버스 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일기장에 쓰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에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제 익명으로 해도 되고 실명으로 해도 되고 메타버스 일기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 뭐 예리니까는 그 채식주의자 한강 그 작가님께서 그걸 감수를 한다든지 그건 영광이죠 진짜. 그렇게 감수를 이렇게 이제 매칭을 담당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체육 그 메타버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메타버스 선생님들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메타버스 선생님들은 또 그 메타버스 문화예술체육진흥공단 소속이면서 4대 보험이 되는 거죠. 4대 보험 그리고 대출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경력증명서 그런 것들 발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신의 그 커리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것들이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문화예술체육진흥 대한민국 그러한 교육과
메타버스 교육이 오프라인과 그 메타버스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서 이제 그 설립이 되면은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설립이 되면은 그걸 이제 개념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되고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이건 시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동통신 3사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U 플러스가 각각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베니핏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거기에 이제 그 교육 당국이라든지 거기에 그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버라이즌이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이동통신사들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갈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부산으로 그리고 이제 각 그 글로벌 지역 거점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됨으로써 이 메타버스 문화예술 체육 진흥과 관련된 이 콘텐츠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데 쉽게 되고 또 우리 일반인들 이제 고령화 될수록 취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거대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체육 플랫폼과 콘텐츠 그리고 인프라가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